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8일, 8이 두 개, 팔팔한 하루네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의 8월 두 번째 주가 마감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보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좀 차별화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림도 딱 보게 되면, 다우는 못 가고요. 지금 약간 쭉 처져 있는 모습들이고 S&P 500도 거의 이제 따라가긴 하는데 나스닥 중심으로 강합니다. 그게 제일 강한 모습들이고 한때는 나스닥이 좀 처졌었는데 근데 일단 중요했던 변곡점 가다가 빠지느냐 이거 아닙니다. 일단 그런 쪽에서 잘 지지하고 이제 돌리는 모습들로 그래서 갭 메꾸고 다시 위쪽으로 탁 터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힘이 센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해라는 쪽들인데 직전 고점과 함께 그러니까 21,500이죠. 이걸 강하게 돌파를 해서 탁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되게 되면 거기 부근에 시도했다가 또 이렇게 되면 저거 쌍고가 아니야? 라는 쪽으로 또 시나리오가 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더라고요. 한번 강하게 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빠르게 올라오는데 뭐 직전 고점대를 강하게 못 가게 되면 쌍고점 이럴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힘의 이제 탄력도를 체크해야 될 단계 같아요. 그냥 훅 밀고 올라간다.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냥 21,500 훅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를 쓸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떨어지지 않는 동력을 계속 보여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왔던 또 뉴스들과 함께 정리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 쪽들은 그냥 눈치 보기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98대에서 정체, 원화도 1380원 정체. 근데 비트코인이 훅 올라왔습니다. 11만 달러 초반으로 가느냐? No. 살짝 반등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온 다음부터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제 401k 같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기 안에 그래도 뭐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겠지만 여기에 모든 자산들을 다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내 퇴직연금에는 다 들어간다. 그 코인도 들어가 있고 보게 되니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들어가 있고 대체 투자되는 것도 다 있고 되게 다양한 내 연금이다 하하하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잘 수 있을지 아닐지는 이제 고민스럽죠. 근데 아무튼 다양한 자산을 편입시킨다 란 쪽이다 보니까 주식도 그렇고 대체 자산 쪽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유동성이 좀 밀려온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2% 오른 건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따 추이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 살짝 반등합니다. 4.25 근데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 또 보강하신 분이 미란 장미란 이런 김미란 이런 분 아니시고요. 미란 이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나 이런 분위기긴 한데 아무튼 요런 상황 쪽에서 금리는 일단 아직 고민입니다. 지금 발행할 채권들은 많은데 근데 가격들은 제대로 소화 못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봐야겠다. 그래도 4.5만 안 넘어가면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쪽에서 잘 하게 되면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도 이거는 금리 예측 주식도 예측 못하는데 금리는 일단은 그렇게 본다. 유가가 하락합니다. 한 63.8달러대 이제 65달러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금은 이런 것들 반등합니다. 이것도 대체 투자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구리는 강보합으로 그냥 재미가 없죠. 아직까지는요. 그런 모습들이고 국내 야간 선물은 0.1% 하락. 약간 좀 고민스럽다라는 쪽들이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미국 쪽은 갭을 메꾸고 바싹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데 예전만큼의 뭔가 팍 하고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의 동력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글로벌 증시 강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정부 밸류업 이걸 또 가장 외치다 보니까 이게 들어왔는데 글로벌 증시는 그나마 다시 반등해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대 오케이. 근데 이쪽에서는 밸류업 이거 되는 거 맞아?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또 대안이라고 하는 또 쪽에서는 이상한 것만 갖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거기만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세제 개편 관련된 양도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쪽들도 손 봐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이상이 없다. 이쪽들인데 요거 동력 떨어지니까 당장은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들이 없죠. 확인돼야 움직일 섹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는 쪽에서 너무 정보 내용들 확인하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또 비중을 늘리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하나가 사라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만 바라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오는 동향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국내 시장이 움직이는 구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시장을 만드시는지 답답해서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한때 거래 그래도 팍팍 되면서 움직였습니다. 거래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거래가 팍 돌릴 만한 모멘텀들이 이 반쪽에 대한 변화가 좀 확인되게 되면 그 다음에 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거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간헐적으로 늘어나지만은 약간 좀 하향 추세다라는 것들이 눈에 띄고, 요즘 보게 되면 또 외국인 기관 쪽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좀 이렇게 뚱해요. 예, 외국인 선물도 그렇고, 그러다 또 현물 연결된 것도 그렇고, 예전만큼 그렇게 뭐가 강력한 탄력적인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쪽으로 봤고요. 그런 쪽에서 내용들 한번 계속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종목 쏠림 현상 크다라는 쪽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이거는 아마 이제 3자 대변식으로 만난다. 뭐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응한다고 하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이 야 둘이 앉아봐, 이거 딱 해서 할 만한 분위기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이 만나도 일정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뭐 있는데 셋이 만난다? 예,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 보니까 데이터 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절대 러시아와 끝까지 가겠다, 전쟁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비율이 초기에는 2년, 3년 전에는 73%인가 그랬는데 지금 24%랍니다. 네, 이렇다는 얘기는 지쳤어요. 국민들도 지치고, 그리고 또 대통령도 뭐 이제 좀 동력도 잃고, 또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대통령이 를 중심으로 위에 수뇌부들이 무기 빼돌려서 비자금,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가장 비리가 큰 국가 중에 당연히 1순위였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좀 동력들이 좀 떨어져 가는 게 아니냐, 이럴 때 지금 나오는 변화, 또 오래됐기 때문에 휴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쪽들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된 쪽의 종목들을 이겼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도 우리도 지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는 아직 안 갑니다. 근데 그거는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더 봐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보다 그냥 전진건설 로봇 하나로 그냥 거의 그것도 쭉 갔다가 지금 이제 진짜 오버행 이슈 나오면서 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데, 또 확인 다 됐으면 한 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401k 관련 설명하고, 주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높이 시작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막판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끝났는데, 아직 뭐 추세가 좀 탄력적이다라고 보기보단 그런 모습들이고, 나스닥만 올랐다, 나머지 별로 안 좋고요, 필라델피아 지수만 올랐다, 약간 이게 견인한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기술주 AI 관련된 문의만 있는 것만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소비자 뉴욕 연인의 소비자 기대조사, 이런 거 또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2.9%대로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장기다 보니까,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 불안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18조 달러. 와, 예, 뭐 미국 국민도 많겠지만 18조 달러,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도 뭐 이제 가계부채 쉽게 안 떨어지는 모습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쪽에서 이건 좋다. 그런데 부채는 사실상 개인 부채가 최고인데, 거기다가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빚을 냈는데 못 갚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변화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현상, 뭐 이건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에어컨이 가동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무실을 옮겨야지, 아우 더러워서 원.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연준 쪽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보고된 윌러 연준 의사 시장에서 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약간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쪽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아직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거의 이제 파월 의장만 좀 팽시키고 나머지가 이렇게 좀 합심해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9월달은 금리 인하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시간도 좀 남아있고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관련된 경제 지표들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4월달부터 지금 8월달이다 보니까 4개월 동안 연속으로 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곤함이 나올 바는 해요. 4개월 동안 계속 쭉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때 나왔던 얘기가 경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모습들인데 AI 쪽에 대한 낙관론, 유동성, 자사주 매입, 대체 투자자 부재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주식은 끌어왔는데 미국의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미국 가서 한번 좀 해봐 라고 하는 분들은 밈주식 레버리지 또 약간 큰 베팅을 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제로데이 옵션 오늘 하루의 옵션으로 끝 뭐 이런 걸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좋은 얘기겠느냐 지금 좋은 현상이겠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너무 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때그때 나오는 시장의 한 단면이죠.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내가 하는 게 뭐 주식 투자에서 거의 정석인 마냥 한때 그랬잖아요. 저희가 가치 투자가 정석인 마냥 나머지 단타 치거나 뭐 이상한 종목들 테마주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 참 격 떨어지네 질 떨어지네 이런 표현 많이 썼었죠. 그러면서 저희 같은 잔잔바리들 보고 저기 좀 조목 꿀럭꿀럭 사가면서 글리어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각들이 큰데 지금 뭐 이런저런 파고를 끝나고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떻게 가치 투자해서 끝까지 가셨던 분들 돈 좀 버셨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뭐 돈 버신 분들 많겠죠. 근데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빠르고 또 시장이 맑게 대처해서 팍팍팍 그래서 약간 좀 위험은 회피하고 그리고 또 짧게 끊어내고 수익 챙기고 했던 저희 잔잔바리들이 더 오래 그거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 진화하는 거죠. 진화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거 됐다가 그렇다고 여기서 뭐 그냥 장기 투자식으로 민주식 장기 투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스마트해졌고요. 많이 시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꼰대가 얘기하듯이 주식 투자는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반대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맞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물론 이게 움직이는 거 자체는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해를 하는 게 먼저지 저러니까 시장 안 돼 이거는 꼰대 마인드입니다. 그런 쪽이고 게다가 401 퇴직연금 계좌 쪽에서 보니까 지금 사모펀드 부동산 디지털 자산 투자 허용을 하면서 거기다가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여기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 만약에 그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까지 들어간 게 아까 나는 그러면 어떤 광물에 아니면 또 나는 원자재에 집중 투자하는 사모펀드야. 거기 가입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또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퇴직연금이 이제 무한 수익률 경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또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좌의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염두하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좀 늦었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종목적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일단 애플은 당연히 상승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테마주 소프트웨어 부진하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전기차 2차전지 쪽은 반등했어요. 앨범알도 다시 반등하고 그런 쪽이고 앨범알 자리가 좀 특이했어요.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보게 되면 이런 자리들 갈 때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지 마라. 근데 쭉 되는데 여기 지지를 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지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버티네. 그럼 한 번은 쭉 나오겠죠. 그래서 들어오는데 걸렸어요. 여기까지 보통 이 정도까지는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고 가다가 좀 주춤하네요. 그래서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확실하게 다시 턴하면서 다시 밑으로 간다. 그럼 여기가 지지 못하겠죠. 근데 턴에서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예, 확인되게 되면 일단은 다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중간 쪽에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제 또 중국의 탄산 리튬은 또 올라가는 거, 반등하는 모습들, 아이고 거기는 뭐 정신이 없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나쁜 탄산 리튬 강세 이쪽에서 2차전지 리튬 다시 반등했다. 그러니까 오늘 리튬 관련주 사야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그거 말고 차라리 2차전지 본질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반도체 쪽들에서 엔비디아 강했고, 그리고 또 마이크론 TSMC는 어제 대만 쪽에서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쪽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요런 쪽들은 그거죠. 반도체 100%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다 미국의 생산시설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인데, 그래서 어제 인텔까지도 상승하다가 인텔의 CEO가 심각한 이해상충 문제 즉시 사임해야 된다. 트럼프가 이제는 기업들의 CEO한테도 압박을 넣네요. 연준 의장까지도 압박을 넣더니, 예, 인텔의 CEO까지 무슨 황제입니까?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든 말이 법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스 같은 경우도 애플 밸류체인, 그러니까 애플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수혜다 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쪽들도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또 들어가는 거, 그것도 연결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코닝 얘기를 잠깐 드렸을 거예요. 코닝 실적 좋다라고 하면서 연결되는데, 이번에 애플이 파트너십으로 코닝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예, 일단 애플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폴더블 폰과 함께 코닝 강자지 않습니까? 소재 쪽의 강자, 이런 쪽으로 같이 연동해서 재료, 그러니까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 대한 앞으로 전략들을 바꿔가겠다 하는 쪽에 대해서 분위기가 나온 거죠. 또 당장은 애플워치 커버글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다 또 미국 내 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활용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또 애플이 코닝을 선택했다. 그건 또 좋은 거죠. 그래서 하도 말이 많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이 많다 보니까 투자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쪽인데, 아직까지 대부분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 대한 생산 전환 흐름인데, 애플은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비싸게 생산해도 비싸게 팔 겁니다. 그런 절대 본인의 손에 안 보는 장사, 예전에 혁신은 사라졌고요. 장사치로 바뀐 느낌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애플을 저희가 이제 막 떠받쳐줄 것도 아니고요. 애플의 앞으로 관건은 그거죠. 약간 쉽게 얘기 드리면은 완전히 혁신 쪽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쓰는 이제 스마트폰 소비재 쪽의 기업입니다. 이걸 소비재 쪽의 기업인데 서비스도 잘 파는 소비재 기업.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레벨업 해야겠다. 어떤 쪽으로 나가냐? 그러면 AI 쪽에서 자기가 직접 하긴 좀 힘들고, 직접은 우리 못하겠고, 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잘하는 데를 인수하겠다. 잘하는 데와 협력하겠다. 지금 오픈 AI와 협력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결과만 챙기겠다.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분업이나 협업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나와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는 일라이릴리 실적 발표하고 급락, 52주 올해 들어서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너디스크도 그렇게 나오다가 거의 저점대에 있다가 이제 반등은 했지만 일라이릴리가 빠지니까 반등하네요. 좀 특이하네요. 이런 쪽에서 이쪽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국내 쪽들은 좀 반대예요. 국내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 길을 가겠어 하면서 펩트론 신고가 근처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의 비만 치료 쪽의 강자들은 약간 꺾여서 지금 최저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일라릴리랑 뭐 할 거야? 아니면 우리는 장기 지속형 물질 가지고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만으로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비중 많다 그러면은 이제 좀 관리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체가 그래도 얘들 신저가 나오는데 우리가 버틴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으로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불편해요. 제가 보기엔요. 네, 그런 거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동안 강했던 쪽들, 팔란티어는 잘 때 보니까 약세였던 것 같은데 또 언제 플러스로 아이고 배 아파,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쪽들 실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이버 보안에서 포트넷 또 예전에 실적 발표하고 또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2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이렇다라고 보고 있고, 양자 컴퓨터
안 좋습니다. 계속 또 빠지고 있고, 어제 보니까 우주개발 드론 이쪽들도 다 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들도 별 재미가 없고, 버진 갤럭틱 9% 빠지고, 뭐 로켓램은 예, 그나마 버텼습니다. 이쪽에서 조비, 예, 8%, 레드와이어 30%, 예. 이때 그런 얘기 드렸었죠. 주 후반으로 가면서 실적 발표가 될 텐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예. 주가는 올랐는데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 앱로비는, 자사주 그 실적 호전, 예, 관련된 쪽에서 괜찮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신보텍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밀리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 부진이죠. 예, 그런 모습들이고, 에어비앤비도 좀 별로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쪽이고, 어제 요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썬런 급등, 퍼스트솔라, 예, 많이 내렸네요. 아까 장중에는 좀 강했었는데, 이런 쪽에서, 괜찮은 것 같은, 이런 쪽에서 그냥, 예,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쪽인데, 최근 들어서 또 원자력 기업들 상승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고 시간이 하락하는 모습들, SMR, 오클로, 뭐 2에서 4%대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이 부각받고 원자력은 좀 매물 받고 이런 모습들로 이어지는 모습들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원자력 기업들이 실적으로 갔습니까? 실적 때문에 또 밀려서 주르륵 흔들린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수주 얘기 막 나오면서 또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근데 수주 얘기가 아니라 수주가 나와야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SMR이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이거 어디 갔죠? 예, 제가 놓았는데 그냥 뭐 쳐보죠. 그러면 SMR, 예, 주가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으로는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개파락고로 툭 나왔다가 여기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여기 2차로 하락할 것보다 그냥 매물 소화되면 다음으로 갈까? 이런 쪽이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두 애빌, 옆으로 횡보, 예, 횡보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현대건설도 쭉 빠지다가 좀 다지고 살짝 올라갔는데 1차 저항 맞고 좀 고민,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쪽에서는 지금 탄력들이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 보세요. 뭐 거의 뭐 관심이 없네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기,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는 저점이 살짝 높아졌어요. 이게 뭐 저점이라고 하게 되면 살짝 높아졌는데, 요런 수준만 깨지 않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단 아직은 원자력 쪽들은 모멘텀 뭐 크게 꺾이진 않았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거의 뭐, 예, 시간외로 난리네요. 뭐 트레이드 데스크 뭐 29% 빠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들도 실적 안 나오게 되면 거의 죽음의 코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눈길이 간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내용들, 지금 반도체 관세 100% 관련된 얘기 때문에 또 얘기가 많고, 거기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알고 봤더니 일본은 관세, 자동차 관세가 17.5%다. 15%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또 자동차 쪽들 반사이익,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 대만 쪽 같은 경우는 관세 100% 관련된 쪽에서, 우리 아니야.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국에 투자 안 하게 되면은 이제 100%야. 라는 식으로 엄포를 넣은 게 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쭉 보게 되면, 우리 미국 투자하고 있는데,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패스,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도 TSMC 패스죠. 한국도 둘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지금 공장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패스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만 오는 거 아니냐. 예, 중국에 대한 압박들. 중국에서 만약에 생산된 YMTC, 뭐 SMIC 쪽에서 나온 메모리 미국으로 들어온다? No. 관세가 일단 100% 맞고 시작하겠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니네가 써라. 밖으로 나오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묶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가게 되는 뉴스를 보게 되면 점점 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나 그게 문제죠. 품목별 관세 이런 쪽으로 어떻게 얘기가 나온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품목별 관세는 다 아시는 것처럼 품목별 관세 좀 세부 내용들을, 이게 뭐냐면은 HBM 아니면 또 들어가는 뭐 통신용, 군사용 이런 것들 따라서 세부적으로 때리는 거, 그런 것도 잘하는 게 미국이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는 좀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 조선소 손절하고 한국의 러브콜 50% 관세 파격 면제. 이제는
관세까지도 면제를 해줄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조수법 일부 완화 되게 강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완화해서 지금 동맹국 건조 선박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그런 얘기 드렸죠. 이거를 일부를 완화하는 것보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 대부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쭉 배로 이끌다가 필리핀 순서 와가지고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Made in USA 그러면은 조수법 통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래서 한국 일본 쪽에서는 기대감이 높다는 쪽인데 어제 또 잘 보다 보니까 호주 쪽에서 호주 군함 관련된 쪽에서 MRO 입찰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국가 일본 쪽 근데 워낙 일본이 이런 건 잘했어요. MRO 쪽에서 자기네 일손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건 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전히 늙은 호랑이냐 그런 쪽에서 이런 것도 수주를 하대요. 근데 호주가 지금 한국에 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스탈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를 가진 한화 쪽과 함께 적극적으로 쭉 들어오다 보니까 잠깐만 저러면 우리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전략적 사업이라고 딱 지적을 하고 지금 최대 주주만 인정하고 이거를 뭔가 액션을 강하게 들어가는 것에서 여러 가지 제동을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호주 위쪽을 좀 로비를 하셨어야 되는 느낌이 나는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안쪽에서 요거는 조금 좀 삐져 있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자. 안쪽인데 역시나 그래도 아직 지금 큰 그림상은 조선 쪽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바라보고요. 저희 제 블로그에다 매일 써드리는 또 시장의 정리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제 인터넷 관련주 쪽에서 카카오 급등 오랜만에 네이버조와 카카오조와 아이러브 카카오 이랬던 쪽에서 좀 고생 좀 했었어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아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했다가 이런 쪽에서 일단 여기 이탈하면서 비중 관리하다가 좀 줄줄 흘려서 여기 들어오면 더 사야지 하고 했더니 자네 거의 대기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안 두고 그냥 쭉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저항권 넘어서 쭉 올랐는데 저는 어제 그랬어요. 그냥 일단은 실적 좋아서 움직인 거고 이게 그대로 예전만큼 이렇게 빡빡 가는 게 똑같은 수준으로 나올 것인가? 요즘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강하게 되면 그 다음날 또 책임감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줄이자 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줄였다가 여기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쭉 가던 거 여기까지 치면 돼서 나 역시 주식 잘해.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갈 때는 이어지다가 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조정받고 다시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다 갖고 가긴 부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어서 차라리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그거 다시 채워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인데 거래 패턴이나 움직이는 패턴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인다고 하더라도 적정 비중을 가져갈 쪽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아직 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만 주식이냐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서 일단 좀 마음고생 덜 할 만큼 비중 줄여서 다음으로 가보자. 이게 전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얘기하는 게 오픈 AI랑 뭐 하겠다. AI 쪽에서 뭐를 보여주겠다. 또 9월 달에 다시 얘기한대요. 그러면 기대감은 살아있는 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 제가 이런 거 하지 말기로 했죠. 근데 조선은 조선 업하면 좋습니다. 쭉 가는데 조선의 심장은 엔진이다. 얘기 드렸었고 그럼 엔진 좋습니다. 뭐가 가질까요? 기자재 쪽인 엔진 부품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럼 엔진 부품주들 거기다가 기자재 쪽들은 이제 사이클이 사이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기자재들로 턴어라운드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쪽들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안쪽에서 저희는 오리엔탈 전공 굿 그리고 몇몇 종목들 이제 다 지금 그럴 건 없죠. 오리엔탈 전공 보게 되면 쭉 거의 상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쪽이고 거기다가 또 인화 전공 한번 볼까요? 인화 전공 같은 경우도 쭉 엔진 밸브 이런 쪽들이다 보니까 강했었고 어제 또 최근에 갔던 KSP 이것도 장중에 쭉 갖다 주춤한데 한번 아직 좀 조정 나오게 되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 있고 이런 쪽들
기재 쪽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들 생각하게 되면 다 여러분들도 나도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어서 상한가까지도 갑니다. 이런 쪽들이고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수익성이 낮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의 동향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지금 그래도 크레인 쪽에선 1위, LNG 쪽에서 성과 내고 있다는 쪽으로 LNG 쪽에선 본행창 크레인 1위 이런 쪽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엔터 쪽들도 살아납니다. 그런 쪽에서 상저하고 함께 실적 기대감 높아지는 모습들이고 실적을 일단 하이브가 그랬어요. 하이브 실적 잘 발표하고 그다음 딱 보니까 지금 앞으로 매출은 지금 2분기 때 실적 뭐 나쁘지 않은데 2분기 실적에서 잡힌 게 BTS 진 나왔던 거 진이 투어했던 거밖에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도 총 매출원 분석 쪽에서 2위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형님들 오랜만에 다 모여서 글로벌 투어 한번 때린다. 그러면은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요 자리를 안 깨고 버티는 것들 왔다 갔다 버티면서 실적 돌아온다. 중요 저항선 돌파했다.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나온 저항에 딱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파하기는 조금 섭섭할 것 같고 근데 거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가게 되면 그냥 갑니다. 이럴 때는. 근데 예의상으로는 혹시 또 최근에 엔터 좀 강했으니까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가자. 우르르 또 가게 되면 쉽니다. 쉬어서 살짝 여기 눌렸다가 그럼 요거 검은색 좀 눌렸다가 다시 가겠죠. 그래야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상저하고 실적 방향은 위쪽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터 쪽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랜만에 아이러브 트둥이 나는 트와이스라는 쪽에서 요 지지하는 거 보세요. 와 이럴 때 보면은 단단한 거죠. 장기 평선 잘 안 깨겠다 버틴다 이럴 때 그냥 솔직히 눈 감고 아니면 이럴 때 좀 공격적으로 사도 돼요. 지지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요 저항까지. 그러면 그 갭이 얼마냐? 그러면 69,000원에서 77,000원 거의 10% 10%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잘 눈여겨보고 확신이 된다. 그럼 좀 큰 금액 들어가는 거죠. 큰 금액 들어가서 10%라도 그게 어딥니까? 연간 기준으로 내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서 한번 딱 들어가서 나온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확신을 찾느라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다. 그런 쪽에서 시장은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출근 준비해야죠.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뭐 자신감이 큰 증시가 아닙니다. 게다가 또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그냥 실적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정체해 보일 것 같고 만약에 일단 오늘 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갭박에 나왔던 부분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3240 어제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오고요. 3200선 중반대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바싹 들어가도 위쪽으로 탁 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제 보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보고 한 게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3250, 3150 박스권 앞쪽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마음이 맞는 섹터와 종목들만 강하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게 좀 한계인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오늘도 섹터와 종목들 근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주말에 무슨 얘기 요즘 같은 이제 다채로운 시대에 주말에 또 무슨 얘기 가지고 뭐가 또 출렁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다 갖고 가? 이건 좀 현금 갖고 가.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편한 주말을 위해선 현금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또 하나의 단서다 라는 생각 쪽으로 줄여서 가져가시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은 신나는 Saturday Night Live SNL 또 방송이 이어지면서 라이브로 내일은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